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1월 달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뭐 시장 예상만큼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급반등도 했지만 다시 되밀렸던 거는 이 더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 어떤 그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올해 이제 뭐 상반기 1%니 0.5%는 이제 금리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채권 금리 상승을 좀 만들어냈고 지수를 좀 반락시킨 흐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다른 어떤 증시들 중하권 증시는 이제 크게 빠지는 않았어요. 약보합 정도인데 한국 증시가 이제 유독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0.8% 거의 1% 빠졌고 코스닥은 뭐 2% 빠졌으니 뭐 처참한 어떤 흐름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어쨌든 뭐 안정화되지 못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미국 물가 지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40년 만에 미국 최악의 이제 상태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이제 리포트 이제 자료들 체크해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이런 사태들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분석해 들어가고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면 뭐 인플레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렌트비, 뭐 음식료,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유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뜯어봐서 이제 부문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게 좀 낮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건지, 지속적인 어떤 인플레인지를 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곧 낮아질 수 있다는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이제 분석과 어떤 내용들도 한번 짚어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거 있고 뭐 데이터 있고 뭐 과거 어떤 백테스팅을 통한 어떤 그런 이제 주장일 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고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인플레 곧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의견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고 카카오가 이제 주주 환원책을 굉장히 세게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5% 튀었어요. 근데 좀 늦었죠. 추세가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문시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개선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얘기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87% 약세 마감했고요. 2747포인트입니다. 상승 종목수 160종목, 하락 종목수가 700종목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약세 흐름이었고 거래대금 10조밖에 안 터졌어요. 코스닥은 2% 빠졌고 877포인트 마감. 그리고 거래대금은 7.5조로 정말 뭐 거의 뭐 바닥을 기는.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수 200종목, 하락 종목수가 1200종목으로 뭐 웬만한 종목 다 빠진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샀습니다. 3700억 순매수. 기관은 여전히 4600억 순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줄어들 것인가, 언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설 것인가가 중요했던 포인트인데 여전히 오늘도 1200억 순매도, 기관까지 1200억 같이 순매도하는 흐름. 선물은 외국인들이 2800계약을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2% 빠졌고요. 그래도 보합까지 올렸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컸고 다우 S&P 1.4%, 1.8% 각각 빠지면서 물가에 이제 반응한 어떤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니케이 증시 오늘 휴장이었고 홍콩 0. 약보합이죠. 대만도 약보합 정도 양봉으로 전환됐고 상해 증시 0.6% 약세.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진 어떤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부터 먼저 보면 양봉 전환은 됐어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 이제 SK하이닉스, LG엔솔 플러스 카카오 상승, 뭐 삼성전자 그나마 좀 1% 안짝의 어떤 하락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낙폭을 조금 약하게 만들었고 양봉으로 전환됐긴 하지만 5일선을 깼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아예 중장기 평선을 깨버렸죠. 2% 빠졌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부담을 더 크게 갖고 있잖아요. 현재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오늘로 치면 이제 이번 뭐 올해 들어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거의 3조 될 것 같은데요. 2조 8,900원이니까 거의 3조를 팔았네요. 외국인이. 야, 이렇게 파는 거 처음 봤네요. 진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규모니까 역사를 쓰고 있는 규모의 역대급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멈출까가 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좀 답답한 어떤 흐름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 흐름 이렇게 좀 되고 있고, 뭐 시총 상위주들 주요 종목들 보면 오늘 뭐 카카오가 중장기평 깼잖아요. 연달아서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지지력을 보이는 흐름이 좀 전개되긴 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빠른 어떤 V자 막 강력한 반등 추세 전환 이런 건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나마 방어됐고, LG엔솔, SK하이닉스가 와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이네요. 확실히 뭐 도시바의 어떤 생산 차질이 반사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 2.8% 빠졌고, 네이버도 1.2% 뺐고요. 현대차, SDI 3.8%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별로 좋지는 않네요. 하나금융지주 이제 뭐 은행주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 좋은 어떤 흐름들. 하나금융이 5% 상승, KB금융이 0.46%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게임주가 너무 처참하네요. 와, 크래프톤 12% 빠졌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상 이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신작 크래프톤의 이제 뉴스테이트죠. 그게 이제 비용은 비용단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진짜 창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좀 상업적인 어떤 포지션들도 좀 넣었다 했는데 그게 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크래프톤이 12% 빠지면서 처참한 어떤 주가 됐고, 게임주가 이제 뭐 NC소프트 이런 것도 7% 빠지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최근에 게임주가 정말 낙폭이 큰 어떤 흐름들. 위메이도 오늘도 10% 빠졌어요. 어제 거의 하한가 근방까지 28%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시간으로 어제 하한가 갔고 오늘 10% 빠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처참한 지수를 그냥 내리꽂는 형태의 어떤 이제 형태를 만든 거죠. 펄어비스도 2% 빠졌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3% 빠지는 흐름으로 지수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셀트론 제약이 2.6% 빠졌고, 사실 셀트론이 이제 오늘 그나마 그래도 3인방 중에서 이제 덜 빠지고, 그래도 좀 방어적인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됐던 거. 장중에는 막 플러스율을 이제 냈었거든요. 미국의 이제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를 또 이제 4,600억 규모 공급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고, 사용 연령 확대까지 신청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당 기간 동안 좀 지속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열려 있다. 지금 뭐 엄청나죠? 신속 진단 키트가 지금 수요가 엄청나죠, 지금. 그래서 셀트론이 코로나 이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쪽에 이제 컨택 해가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양산까지 해서 공급하는 이 프로세스 이제 굉장히 잘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한 거죠. 지금 결과물들이 이렇게 안고 있고, 쓰던 데서 쓰려고 하겠지. 이건 뭐 또 새로운 기업들 찾겠어요? FDA가?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에게 상당 기간 동안 또 이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그런 흐름이고, 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빠지기도 했지만 오늘 바이오도 많이 빠졌어요. 레고캠 바이오 막 5.6% 빠지고, ABL 바이오도 8% 빠지고, SD팜 7%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상승에 바이오가 좀 취약한 건 사실인데, 좀 많이 빠진 영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치는 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신약 기업들, 코로나 이제 피해를 본 어떤 대표적인 어떤 섹터군 종목들은 지금 뭐 코로나 저점 때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당장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 불 때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바이오는 계속 사이클 돌 거니까
영원한 성장 이제 업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너무나 싼 가격으로 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반도체도 이제 뭐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것들이 많았네요. 그래도 이제 PSK, 테스 같은 건 오늘 플러스로 마감됐고, 나머지는 그래도 많이 빠졌네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지금은 종목 뭐 분석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뭘 매수하겠다 이런 관점은 조금 부담인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조금 더 제가 좀 어조를 좀 올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약간 좀 뭐 공격적인 스탠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잘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뭔가 좀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데 놓지 않고, 손으로 놓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좀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일단 종목, 오늘 뭐 종목은 다 빠졌으니까 뭐 종목 분석할 건 없는 것 같고, 그 뭐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쪽으로 보더라도 오늘 뭐 큰 변동사항이 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를 연염없이 이제 가장 많이 사네요. 나머지는 뭐 큰 변동 없는데 은행주들이 좀 보이네요. 신한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이제 리오폰 관련주 쪽에서 강원랜드, 아시아나항공, 하이트진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모습이고, 코스닥 넘어가니까 에코프로비엠 뭐 기술적 반등 측면인데 280억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뭐 큰 개별주 성격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는 당연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어제 이제 밤에 다들 이제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변동이 굉장히 컸고요. 뭐 급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펼쳐졌는데, 급반등 했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잖아요. 예상치보다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예상치 7.3%보다 높았던 7.5%, 그리고 전월비 7% 대비해서도 이렇게 올랐고, 뭐 40년 만에 이제 최고치라고 하니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우려했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에 좀 반영이 됐다는 인식이 거의 뭐 미국 지수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합까지 좀 끌어올렸었는데, 그대로 이제 빠진 게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했죠. 결국은 3월달 FOMC에서 미국이 한 번에 50bp 0.5% 금리를 올릴 것이다는 그런 시각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결국 이제 뭐 성장주 뭐 위주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업종 중심으로 낙폭을 좀 보이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요. 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오늘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보면 다 이제 코로나 이후 BBIG 주요 이제 성장 업종 종목들이 이제 많이 밀렸고, 은행주라든지 뭐 이제 리오폰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려 이제 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금리에 전체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친 게 이제 유가하고 뭐 중고차 가격 뭐 이런 자동차 쪽이 영향을 좀 크게 미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망 사태라든지 지금 병목 형상 심한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사태,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오펙 플러스 쪽에서 공급량을 늘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쉽게 안 떨어지고 이제 그게 이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물가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오른 부분이 그 공급단에서 약간 좀 불균형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뭐 개선될 것이다.
상반기 피크 찍고 떨어질 것이다는 예상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도 이제 좀 둔화될 것 같은데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좀 우려할 게 뭐냐면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긴축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미 뭐 일시적이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의견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더 급진적인 긴축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게 이제 조정을 최근에 좀 크게 만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아예 그냥 바로바로 이제 결과 나와버리고 현실화되고 이제 결정해서 금리를 뭐 50bp든 올려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유가도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떤 측 이제 결국 이제 가장 가장 이제 힘이 센 정부와 이제 연준, 정부와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액션, 강한 액션들이 이 시장에 어떤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불안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심리를 조금 잠재우고 나아지겠구나. 그래, 저 몽둥이 언젠간 때릴 건데 맞아 버렸으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쪽으로 자금을 이제 재배치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장 업종 줄이고 뭐 리오픈 올리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뭔가 확실해지는 게 필요하다 시장은. 그래서 이제 각종 리포트 많이 나왔죠. 어제 물가지표, 밀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한증권 채권 쪽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 한번 볼게요. 긴축 강화로 치우쳐진 미국 경제 지표들 해서 물가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하면서 전월비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모두 하회를 했죠. 작년 4월부터 11차례 발표해서 단 3차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모두 나머지 8차례 전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표 발표 이후 당연히 이제 국채금리가 바로 반응을 했죠. 2년물 금리가 약 25bp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약 10bp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자체가 0.25%, 0.1% 급등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10년물 금리는 피겨로 이제 여겨졌던 2%를 돌파하면서 이게 이제 딱 그 정점이 어떤 머리를 강타한 거죠. 그래서 2% 돌파했어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이제 심화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이제 된 거고, 이제 상관도를 이제 가지게 만든 거고, 2019년 7월 이후 이제 처음으로 2%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진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7월까지 1%, 100bp 인상 주장이 금리의 상승폭을 이제 확대시켰다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지수가 이제 두두둑 빠진 거죠. 연방기금 선물의 3월 F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기존에 이제 25% 정도, FMC가 3월에 뭐 0.5%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4분의 1 정도 됐었다면 지금 100%까지 초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에 아무 반응을 안 할 리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결국 시장은 어떤 예상과 어떤 힘 있는 자들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가능성이 100% 치솟았는데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펼쳐졌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주의주의 약세, 두드러진 약세를 좀 보였다. 하반기 이제 공급망 차질 완화가 좀 기대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뭐 상식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참 뭐랄까요, 모두 이제 논리로 모든 걸 우리가 맞출 수 없다는 거는 이 경제의 어떤 정말 이 구조 자체, 메커니즘 자체가 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좀 완화될 걸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주장에 좀 힘이 많이 실리고 있어요. 결국 이제 코로나가 점차 이제
피크아웃의 어떤 흐름들을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변이가 계속되면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감기화되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그런 국가들 측에서도 점차적으로 좀 이제 뭔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 활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다 개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생산하려고 하는데 원자재가가 막 높은 상태가 계속돼 있으면 그 원활하게 생산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뭐 구리를 100톤을 가져왔다가 지금은 막 너무 올라가지고 한 80톤밖에 못 가져와.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당장 이게 뭐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이제 하반기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건데 하반기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공급 측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 상승의 압력은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는 더 거세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참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결국 이제 비용단의 공급단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공급 병목 현상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가 됐다. 전 세계 해양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머스크, 우리 뭐 그 배에 이제 머스크 써 있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머스크 그룹이 21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2년 하반기부터는 공급망 차질이 빠르게 완화될 것을 전망했다는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 개별 품목 중 현재 차량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물류난 완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큰 영향을 차지하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 폭등하는 거 보십시오. 뭐 GM, 포드 이런 데서 생산을 정말 못했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개선이 되어지면 질수록 공급된 문제 상승 압력은 다소 좀 완화될 것이다.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임금 상승세, 원자재가 임금 이거 등 전반적인 어떤 물가 상방 요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상반기에는 예상치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며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구간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오늘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뭔가 이 떠받치는 느낌.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뭐 유지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여기 이제 물가라든지 뭐 오미크론 이제 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이제 형님들, 뭐 중앙은행, 정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강한 어떤 액션들이 좀 가해지면서 이걸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스무스하게 또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거센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한번 뜯어보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요 이제 유연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직성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을 보면 지금은 현재 유연성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물가 지수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월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비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가격 조정이 거의 잘 없는 뭐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월세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두 달 상관으로 가격이 조정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경직성 그런 어떤 오랜 기간 가격이 안 바뀌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경직된 고정화된 어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한 번 바뀌면 내려오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유연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속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뭐 개선된다든지 그러면 뭐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연성 인플레이션, 경직성 인플레이션 뜯어보니까 유연성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 낮아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60년대 후반의 형태로 이어지려는 조짐은 별로 없다. 그때 심각했던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식의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형태를 보면 60년대, 70년대 인플레이션은 건 달리 유연성 인플레이션이 주도를 하고 있다. 애틀랜타 연은은 인플레이션을 경직성, 유연성 인플레이션으로 나눠서 발표하는데 경직성 인플레이션은 가격 조정 빈도수가 이제 4, 5개월 이상인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의료비,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그런 품목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올해만 놓고 보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플렉서블 이제 CPI, 스티키 CPI, 요 이제 경직성, 요게 이제 유연성. 그래서 유연성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나눠서 발표하는데 보니까 유연성 인플레이션이 주도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기 때문에 40년 만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낮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과거에 이제 심각했던 사태 70년대 80년대 봐라. 이때는 스티키 이제 경직성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만들어내는 인플레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골치 아팠던 거고 지금은 개선의 여지 뭐 공급망이 좀 회복되거나 하면 충분히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CPI 물가 지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직성 인플레이션과 유연성 인플레이션의 항목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유연성 항목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잠시 올랐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항목들이네. 뭐 그런 것들이죠. 과일, 채소, 과일, 채소 가격도 수급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해에는 막 딸기가 엄청 비싸. 어떤 해는 좀 되게 싸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여성 의류라든지 뭐 자동차 트럭 대여료, 리스료, 유제품, 가스, 전기, 담배, 중고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분.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미국에서 이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또 떨어지면 사실 포드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생산 재개할 수 있으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유연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 공급망만 해결되면 공급망 해결은 뭐가 만드냐? 코로나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직성은 잘 안 내려가는 것들. 우리 뭐 소주값 오르면 잘 내려가는 거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소주값 우리나라에서 좀 올라간 거, 술값이 올라갔잖아요. 뭐 월세, 렌트, 의료 서비스, 외식비, 뭐 교육, 통신비, 자동차 보험, 의료용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아용 의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 빈도수, 가격이 조정되는 그 빈도가 뭐 기타 개인 서비스, 기타 관리 서비스는 25개월, 23개월에 한 번 정도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경직된 어떤 이제 품목들이 항목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유연성 인플레이션 항목들이 만들어낸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한 개선 여지 그리고 공급단의 회복이 되면 충분히 이 물가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경직성 인플레이션에 올라올 수 있는 위험도 잔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제 이 CPI에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품 비용을 제외한 수치를 보면 7%는 아니더라도 5%는 상회하고 있는데 이게 평상시부터 굉장히 높은 평년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또한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향후 임금 상승을 요구할 여지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동성 높은 항목들 제외한 CPI에서
꽤나 이제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게 2000년대 들어가지고 없었던 물가 수준이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2000년 들어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수준이라는 거, 5% 넘는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는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 요 리포트에서는요, 만약에 혹시 이제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는 이 경직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업종 전략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당연하겠죠. 경직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인 어떤 소비재들, 의류, 이제 제약 이런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전략을 짜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요 리포트에서도 그냥 이제 뭐 주장을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직성 인플레가 이제 굉장히 장기간 고조됐었던 미국에서의 어떤 주식시장 하에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그 환경 하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그 환경 하에서 모든 종목들, 모든 업종이 안 좋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방한 기업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업종이었다는 거죠. 뭐 이거 인플레 환경하에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먹는 거, 음식료 같은 게 대표적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저귀, 그리고 이제 뭐 세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표 기업이 뭐 P&G 같은 기업들이 필수 소비재 기업이고, 치약, 면도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 업종하고 헬스케어 업종, 이거 뭐 물가 인플레 환경하에서 당뇨약 안 먹을 수도 없고 암에 걸렸는데 항암제 치료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인플레 환경 하에서도 꾸준한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업종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 환경 하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 있어서도 사실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물가가 계속 막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값 500원씩 다 올렸어. 구내식당 갔는데 구내식당 500원씩 다 올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을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웬만큼 다 올라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인플레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서 이제 대응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어야 되지. 야, 무조건 인플레 이 지수는 낮아질 거니까 나는 거기에만 대응할 거야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도박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들, 대응 전략들을 갖고서 점점 더 그 간극을 좁혀가는 거죠. 이게 인플레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장기화 되면 내가 플랜 A 가지고서 대응 전략 세우고 이런 쪽에선 물량을 줄이고 이런 쪽을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게 투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인플레 환경 하에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뭐 줄일 수도 없고 꾸준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힌트들, 과거를 통해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인플레 환경 하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10년. 꾸준한 이익 증가를 보인 기업, 필수 소비자가 이제 대다수였다는 거죠. 정유, 생활용품, 쿠키, 스낵, 차량용 부품업체, 군수방산, 식품업체, 제약, 식음료 유통업체들, 그렇죠? 백신 치료제, 제약 및 생활용품.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뭐 3M,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켈로그, 화이자, 이런 것들, 머크.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라이릴리라든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좋은 어떤 환경들을 가졌고, BMS,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투자 전략에서 우위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속했다, 과거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익 마진의 방어 역량이 높은 업종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화장품, 의류, 왕구 해서 최근에 화장품 업종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바닥 다지기가 확인이 된다면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헬스케어 업종, 건강관리 쪽, 그리고 필수 소비재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은행 업종. 그래서 이런 쪽이 꽤나 이제 이익 방어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 환경하에서 조금 시장 대비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이제 그 매달 이제 11일에 나오거든요. 열흘치 이제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수출도 전년 대비 좀 감소했어요. 이번에 한국입니다. 한국에 이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치의 수출이 157억 불인데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는 거죠. 수입액도 전년비 6.6% 감소했는데 조업일수 감소율 이제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수출과 수입이 줄어든 게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조업일수 부분이 있으니까 무역 적자가 이제 35억 불이라는 거죠. 열흘인데 35억 불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제 50억 불 넘게 이제 적자가 났었는데 어쨌든 지난해 12월 이후로 3개월 연속의 적자고 이거 뭐 월말까지 가더라도 적자 유지되겠죠. 주요 요인은 이제 에너지가 급등 때문에 이런 현상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어떤 경제도 조금 짓누르는 형태가 좀 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고 무역 적자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와 원자재 값 급등이다. 미중 대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서 국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올 하반기는 돼야 올 하반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냥 뭐 전망하는 거겠죠. 그냥 수입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걸로 본다 하면서 뭐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어쨌든 그 무역 적자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거라는 게 일단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다소 좀 경기 전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은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슈 그리고 시장 정리 마감을 했는데요. 참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뭔가 화끈하게 이제 반등도 나오지 못했고 또 이제 우려했던 이번 주 가장 우려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1월달에 물가지표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뭐 좀 나오지 않을까. 연준이 이제 또 긴급 미팅이 비공개 미팅이 이제 월요일 잡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물가 관련 논의를 할지 금리 논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잡혀 있고 하는 것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시장이 붕괴된다는 측면보다는 조금 센 조정, 좀 길어지고 있는 조정 정도가 아닐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가 잡히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 부분 계속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 갖고 있다면요. 이런 매크로 단의 어떤 흐름들이 결국은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기업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성장하고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 여부를 본다면 사실 크게 두렵지 않은 구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학사는 또 열심히 또 학습하고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불금 되시고 심학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